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대학교도 초중 고등학교처럼 폐교될 수도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우리 고장에 있기에 달라지는 것은 단순히 학생 몇 명, 선생 몇 명, 주변 상권 약간의 존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이 매우 많습니다. 애초에 인류가 왜 더 많은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 했는가를 잊어버린다면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23년 8월 첫 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인문사회 분야, 과학기술 분야 모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이 삭감될 걸로 보입니다. 최소 20%씩이라고들 보도됐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수 공부노동자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친정부적 스탠스의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알박기 같은 단어를 해당 보도에 넣고 싶어 하더군요. 세금이 예상했던 것에 최대 7에서 8% 정도 덜 거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반도체와 화장품의 수출기를 막은 대중국 정책, 증여세와 법인세에 대한 부자 감세 등으로 줄어든 비용을 지식산업이 감당하게 되었다고 정리하면 아주 약간만 과언입니다. 정치로 인해서 팍팍해진 공부노동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8월 첫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516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전혜영 기자의 귀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429호의 시사인에 보시면은요, 전혜영 기자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취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일간지 언론이 밝혀내지 못하는 깊이가 꽤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걸 다룰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교가 죽어갈 운명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 언론이 정말 너무 헐렁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 지방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선회했습니다. 서울은 진짜 관심 없는 문제. 바보들인 게 서울의 대학교들도 지금 적잖이 통폐합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요. 폐과는 너무 흔한 일이고요. 네. 미래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또 서울에서 대학교가 사라지는 문제와 다른 지방에서 대학교가 사라지는 게 문제가 다른 문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그러지 않아도 한국에 살고 있는 인류는 반감기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기 딱 좋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저희가 소아과 얘기한 것도 그렇고. 예.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요. 나 저 때 80만 명 넘었다니까요. 수능 본 사람. 그러니까요. 이제 20만 명이 됩니다. 얼마 안 가서. 대학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네. 살기 재밌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부모의 자식이라 아는데. 네. 친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랬겠지. 지금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비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빨리 죽는 방식으로 사회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게 네. 독특합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사소통을 짧게 할게요. 금주의 의사소통. XSFM25의 gmail.com으로 이병구 씨께서 지난번에 그 의사소통에 시골에 자유당 플래카드 나붙기는 얘기 전달해 드렸더니 네. 용산에 아득바득 가득 붙어있는 극우정당 플래카드들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도 맞아 이거 봐놓고 생각을 못했네요. 저는 사실 이 정권 들어온 다음부터 퇴근할 때 용산으로 안 가거든요. 막힐까봐. 네. 예, 그래서 못 봤네요. 이 진 풍경을. 진짜 용산이 특히 이태원 쪽은 가관입니다. 이태원에까지? 세상에. 난리도 아니었. 요즘에는 모르겠네요. 맞다, 미친 새끼들 다 모였지.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회전을 못하겠다니까? 사연 보십시다. 지난 4월부터 삼각지 인근으로 출근을 시작하면서 본 플래카드 몇 장 첨부합니다. 그 극우정당 플래카드는 시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더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요. 누군가에게 자기네들이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뽐내듯이 아주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봐달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네. 그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걸 보면서 자유당과 자유민주당은 다르구나. 그거 저희만 알아도 되는 걸, 성가비만 알아도 되는 걸 굳이 성가비가 이렇게 멋있는 척해야 되는데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은 다르다. 저런 정당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도 이곳에 플래카드를 걸려고 저리 싸움을 하는구나.
저 위치는 일반인이 자주 다니지 않는 곳인데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나 보구나. 이제 곧 선거구나. 저런 극우 정당 포스터에 자기 얼굴을 넣기 시작했구나 하고 느낍니다. 자, 몇 개만 제가 집어왔는데 보실까요? 자유당이 요새 많이 겁니다. 플래카드. 합법 파업 보장법 이콜 노란봉투법 이콜 기업 박살법. 불법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노조가 배상하라. 위에는 빨간 글씨로 기업이 살아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독특한 거 있는데요. 이 극우 정당들 플래카드에 강조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꼭 빨간색으로 쓴다. 그렇죠. 아직도 그렇죠. 예. 자유당하고 이 자유당의 플래카드에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대표 손상윤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요. 대표 본인에게 이득이 될 만한 어떤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고요. 정당이 아닌 단체가 플래카드 건 것도 하나 제가 챙겨왔어요. 밑에 그 단체가 써 있어요. 사단법인 국민희망시대, 국민희망저널, 대수장이 뭐야? 자유와 연대, 제대군인 자유노조, 무려 노조가 있어요. 내용은 이래요. 성공적인 한미일 정상회담 적극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만들자 G8 국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있거든요. 한미일 정상이 서 있는 사진인데 가운데가 기시다예요. 뭘 알고 만들었다. 대수장은 훈장 이름인데? 오! 찾았다. 분노의 별들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별들의 단체인가 봐요. 더 이상의 평체를 쓸 수 없어가지고, 더 이상 글자를 좁힐 수가 없어가지고, 줄임말을 썼구나. 원래 이제 제대로 줄이려면 대수예장인데,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같잖아요. 대한수예교 장로회가 되죠. 이게 무서운 게요. 이번 정권 들어서, 제가 어제 탈레반 갔다고 했잖아요. 네. 자꾸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는 군인들의 단체가 생기네요. 아, 맞네요. 그러네요. 이건 나쁘네요. 네. 이거 아주 나쁘네요. YS가 다 때려잡은 줄 알았더니 그 스타크래프트 2의 세계관 같은 거죠. 저그를 사막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그러네요. 예, 사냥 대회하고 막 저그 없다고.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이분께는 커피. 커피. 그래요. 커피. 네. 여름엔 더치커피예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독일산 맥주 효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회. 곧 해남에서 손님이 한 명 오죠. 바보상회와 상관은 없습니다. 8시간 다루는 프리미엄 한방차 더쌍화. 용산에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XSFM입니다. 오징어잎, 아기 꼬리포,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회.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액세스몰로 오십시오. 라이젠 5 5600G 에이서스 메인보드 500기가 SSD로 이뤄진 사무용 가정 엔터테인먼트용 PC인 모델 1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그를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모델 1 정도로도 배그 돌리나요? 풀업은 안 하는 게 낫죠. 풀업은 그죠. 풀업 4090 네. 그리고 풀업은 뭐 사실 본체 하나 좋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대단한 게임 하나 하신다면은 네. 롤 정도 하신다. 그렇죠. 그럼 모델 1으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죠. QHD 게임의 기본 옵션 돌리는 건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라이젠 7 지포스 4060으로 업그레이드된 게이밍 PC 모델 2.
현생 인류의 대부분 게임을 풀옵션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모델 2만 돼도요? 네. 그러면 요건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라이젠 9 4세대 5900X와 에이소스 게이밍 메인보드, 지포스 RTX 4080, 네. 16기가 극강의 하이엔드 시스템 모델 3. 이건 4K 풀옵션이 가능합니다. 4K 풀옵션. 네. QHD 풀옵션 정도가 되겠죠, 4060이면. 네. 그리고 뭐 이제 안티 얼라이어싱이나 몇 가지를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5900X의 4080이면 아무것도 그냥.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돈 쓴 기분이 가장 좋을 때가 이거죠. 옵션 조절할 때 커스텀 이렇게 누르고 최고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는 거. 근데 물론 뭐 저같이 무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나뭇잎은 똑같이 펄럭이고요. 네. 뭐까진 똑같이 날아갑니다. 그게 웃긴 게 올라간 건 체감이 안 되는데 내려간 건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오, NBA 라이브 98은 정말 현실적이야. 말했더니 사람이 아니고 다 팽이들이고. 4080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게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업무적 특수성이 있으신 분들. 그렇습니다. 고화질 편집을 하시거나 네. 고화질의 사진을 다루신다거나 연산의 양이 어마어마한 연구소라든가 그런 곳은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컴스테이션 사무실 가보면은 거대한 데스크탑 본체에 이것저것 막 끼워져 있어가지고 이거 뭐 채굴이에요? 물어보면은 연구소래 이런 것들 간혹 있어요. 그리고 저기 모니터를 패널만 띄워가지고 벽에 이렇게 시체처럼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테스트 잘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하고 윈도우즈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필립스의 24인치, 27인치 모니터, 그리고 윈도우 11도 정품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하게 데스크탑을 장만하실 수 있어요. 전혜영 기자 나오세요. 중장거리 필드 취재 전혜원 글. 남양 특집 전혜원 드립니다. 시사인 전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 특집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한동안 커뮤니티에 유령도시라고 돌아다녔던 데 있었죠. 고령군, 가야대 캠퍼스 근처가 가야대가 이제 폐교를 했었나요? 아니면 딴 데로 옮겨갔나 해가지고 그 인근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가가 완전히 유령도시로 변해버린 사진들이 한동안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아다녔었죠. 예. 그렇구나. 네. 물론 좀 더 핫한 얘기가 있고, 이게 이제 전국구로 많이 돌아다니는 뉴스와 관련된, 전혜원 기자의 기사도 7월 마지막 주 시사인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사서 보시고, 구독해서 보시고, 저한테는 이 이야기가 똑같이 무섭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고요. 이렇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한국인들은 그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대학 졸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많고, 그들 중 대다수는 자기 지역 근처의 대학교에 나왔습니다. 네. 상식적인 일이죠. 지망을 할 때 굉장히 큰 고려 요소죠. 예. 네. 이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좀 절실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는 분들은 이제 각 대학교에 계시는 학교의 교직원 및 연구노동자분들이에요. 이분들 중에 또 적지 않은 숫자가 학교가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들었던 연구교수 제가 아는 후배의 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나는 우리 학교 이름 바뀌고 알았다. 그만큼 의사결정에서도 캠퍼스가 되었는지. 네네. 아니 위에 계속해서 논문 심사해줄 때부터 봤던 사수 교수도 책임을 방기한 거고, 교수 협의회도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강사 노조가 이딴 모르겠는데 구성원 중에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메시지 전파가 안 된 거예요. 네.
학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 내는 틈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국립대가 이렇다는 게 더 놀랍기는 한데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1g의 아무런 중요성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학교 이름이 바뀌고 학교가 통폐합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거나 네.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어제의 경우도 그렇죠. 학생 98%가 반대를 했는데 그냥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충남대 총학생회가 올린 글로 보이는데 제가 일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나온 이야기예요. 통합 시 학우들이 직면할 문제점 및 반대 근거. 정말 많은데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통합 후 양교에 모두 존재하는 학과 이동, 단과대학 이동 등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을 안 한 문제란 얘기죠. 대덕 캠퍼스의 인프라는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편인데 이를 고려해 입학한 학우들 중 캠퍼스 이전을 하게 되는 과의 학우들에게 통합 이후에 보상 방안이 있는지, 통합 이후 양 대학의 재학생 수는 증가하고 신편입생의 수가 줄어들어 학교에 빈 공간이 많아질 것이며 학생 수에 비해 건물 및 캠퍼스의 규모가 너무 큰 것도 재정 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있음. 캠퍼스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수업을 위해 이동하는 학우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셔틀버스 이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합 이후 학생들의 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 수업담당 교수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전반적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극히 생산자적인 관점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택의 폭과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다분함. 보은 캠퍼스에 재학 중인 간호대 예과 학생들도 아직 교양 수업을 듣기 위해 대덕 캠퍼스에 오는 것에 불편함을 느낌. 이 또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캠퍼스가 3개가 된다면 이동의 불편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 외에도 겁내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동네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교대랑 국립대 통합을 얘기했었는데 교대만이 아니라 같은 일반 국립대끼리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제 대전에 있는 거점 국립대죠. 충남대가 대전에 4년제 일반 국립대인 한밭대와 통합하겠다면서 이번에 글로컬 대학에 신청을 했어요. 이번엔 국립대와 국립대 간의 통합입니다. 그렇죠. 예, 둘 다 일반 국립대입니다. 4년제. 네. 근데 통합을 전제로 신청한 거점 국립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번에 예비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무리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충남대 주요 보직자인 처장 4명이 일괄 사표를 낼 정도로 상당히 흉흉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표도 내야 돼요? 교수 사표 아니겠지만 이제 보직에 대한 사표겠죠. 근데 이제 사업 신청 과정에서 이미 두 학교가 불협화음이 났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하기로 한 대학들은 5쪽짜리 혁신 기획서를 내야 되는데 그럼 하나로 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한밭대가 충남대랑 별도로 혁신 기획서를 따로 낸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네. 그러니까 둘 다 혁신 기획서 똑같은데 딱 하나 캠퍼스별 이렇게 특성화하겠다. 그 계획의 일부를 그냥 빈칸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이거 합의하지 않았어. 이견이 있어라는 거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밭대의 이준우 교수 회장님이 설명하기를 이제 한밭대는 전통적으로 좀 공과대 규모가 크고 세니까 이 한밭대가 있는 덕명 캠퍼스를 뭔가 공대 쪽으로 특화하고 여기에 인사권하고 예산권을 독립적으로 가진 그 특임 총장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합쳐진 대학의 총장은 따로 있고 이쪽 덕명 캠퍼스 쪽에 이 특임 총장이라는 거를 따로 세우자 이런 제안을 했는가 봐요. 한밭대가. 근데 이제 마지막 기획서 제출 시점까지 충남대랑 합의가 이게 안 되면서 이런 불협화음 같은 게 난 것 같습니다. 합의한 안이 나오지 않았기에 떨어졌다 정도의 인과관계로 이해하겠다. 네, 그러니까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진짜 통합하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되게 방법론이 신박하네요. 그냥 판을 뒤집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견이 있었고 그랬나 봐요. 근데 사실 여기도 이제 두 대학 간 통합이 지난해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글로컬 대학 계기로 본격화한 건데 근데 이미 두 대학의 그 상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3월 16일에 그 글로컬 대학 추진 시안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통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4월 14일에, 그러니까 5월 31일이 마감이었잖아요. 근데 4월 14일에 오용준 한밭대 총장이 대등한 통합을 하겠다 우리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교명을 선정하겠다.
그러니까 교명을 사실상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은 입학 당시 교명 또는 통합대학교명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요게 좀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리퀘스트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건드리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이제 한밭대에 입학한 사람들은 나중에 한밭대가 아닌 게 되면은 막 이게 없어지는 대학에 내가 졸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밭대로 입학을 했다가 뭐 두 밭대로 졸업 앨범이 나오면 좀 씁쓸하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대학 통합 기본 원칙을 이 한밭대 총장이 얘기하니까 그럼 이게 뭐냐 막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또 사흘 뒤에 이진숙 충남대 총장이 교명은 충남대학교다 이렇게 못을 받고 학생의 졸업시 학교 명칭은 입학 당시 교명을 따른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합의가 안 된 거죠. 네. 이거는 근데 뭐 이 사회가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애시당초 정부에서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그것도 준 있죠. 맞아요. 것도 예. 나쁘게 보면 간판인데요. 내추럴하게 보면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럼요. 예, 되게 양보하기 어려운 양쪽 다. 네. 그래서 이제 최인용 충남대 총학생회장이 말하기를 이제 어쨌든 통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졸업장이 좀 예민한데 이게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교명에 대해서도 대학본부는 분명히 지난해 공청회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충남대 교명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뉴스나 한밭대 쪽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좀 되게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이 총학생회가 사무실을 대학본부 앞 천막으로 잠시 이전하면서까지 통합 반대 시위를 좀 세게 벌였고요. 충남대는 점거 시위를 했습니다. 학생회가. 점거는 이제 앞에서 한 건데. 네. 그리고 앞에 천막. 네네. 그리고 양대학 교수회도 졸속 통합 추진을 비판을 했습니다. 교수회도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이제 한밭대 같은 경우에 이런 통합에서 총동문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한밭대 같은 경우에 총동문회가 엄청 세게 반대를 해가지고 막 교육부에 전화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6월 20일에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이제 교육부 합리적 결정 탈락 환영 막 이런 현수막을 이제 국내에 걸 정도로 네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처장 4명이 그러니까 학교 사무처에서 사표를 냈다는데 그 얘기는 즉 학교 측이라 불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활을 건 사업이었고 그렇죠. 충남대에서 예 학생회, 동문회, 교수회 모두 싫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스승의 날 때의 보도를 보면 스승의 날 충남대 총학생회 대자보가 이렇게 붙어있는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제자를 외면하는 충남대학교의 줄 카네이션은 국화뿐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아 진짜 엄청 비장합니다. 멋있네요. 네. 다들 까만 옷 입고 막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떨어진 충남대 같은 경우에 2만 명, 한밭대가 8천 명이에요. 여기도 이제 규모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예비 지정을 받은 곳이 있어요. 거기는 충북대. 와 한국교통대인데 충북대가 15,000명, 한국교통대가 8,000명 정도. 그래서 여기도 이제 큰 데가 좀 작은 데랑 통합을 하는 사례인데 예비 지정이 발표되고 나니까 이제 충북대랑 한국교통대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북대 학생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물어보니까 총장이 말하기를 통합해도 충북대 학생은 충북대 졸업장, 교통대 학생은 교통대 졸업장을 받는다더라. 이렇게 SNS에 답변을 게시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국교통대 총학생회가 아니 우리가 본부에 알아보니까 그거 합의 안 됐다더라. 이러면서 교명은 충북대가 아닌 통합된 새로운 학교의 교명을 사용할 것을 적극 주장해서 우리는 1대1 수평적인 그러니까 흡수되지 않고 수평적인 통합을 이루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졸업장에 통합된 교명을 기재하는 것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든 피해 안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지는 대학에 졸업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를 올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충북대 학생으로 보이는 분들이 와서 막 악플을 좀 달았는데 조금 이제 약간 거칠지만 말씀드리면 애초에 급이 다른데 무슨 수평적인 통합이냐. 흑수 통합되는 걸로 감사해야지. 입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시 결과. 그러니까 성적. 그 성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학벌 세탁을 하려고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의 굉장히 좀 너무 원색적인
사실 당연히 달리는 에타 같은데 당연히 달리는 글들이긴 하죠. 예. 네.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갈등이죠. 그렇죠. 그리고 큰 대학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졸업장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이제 사실 작은 학교 입장에서 통폐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사회에 나갔는데 없어진 학교의 졸업장을 그렇죠. 들고 있다는 것이 네. 분명히 페널티이니까. 그래서 양쪽 다 싫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 추진 과정에서 충북대 자체가 전체 학생 대상 설명회를 예비 지정 발표하고 나서 7월 3일에 연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뭐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더 갈등들이 많이 불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증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본 거네요. 물론 이제 10월 최종 선정이 남았으니까 뭐 그때는 이제 학내 구성원 의견을 또 수렴했는지를 본다고 하니 그때가 사형이에요. 네. 선고는 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충남대 한밭대는 이제 서로 약간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학교 입장에서 망했으니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캠퍼스 내에는. 네. 잠시나마. 판은 뒤집혔으니까 일단 판을 한번 뒤집었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통합 전제로 이제 된 곳 중에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랑 4년제 일반 국립대인 강릉 원주대 간의 통합도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강원대 전영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말 들어보면 강원대만 하더라도 1학년 여름방학 끝나면 많은 학생들이 휴학하고 반수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거의 대다수의 국립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네네. 네. 그래서 통합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합의된 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으면 그 예산을 두 학교 간에 어떻게 쓸지 그리고 학과를 어떤 식으로 통폐합하고 교직원이 뭐 인사 이동이나 뭐 캠퍼스 이동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 하나도 결정이 안 된 2달간 어떻게 결정해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도 당장 국립대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선정이 돼야 그래도 교육부 예산을 받으니까. 돈이 크니까. 그래서 일단은 당첨되고 보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결국 제주도처럼 그냥 통합된 대학입니다라고 하고 똑같이 따로 다니는 네, 지금까지 그런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죠. 네. 학교들이 이런 갈등을 겪으라고 이렇게 짜놓은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되게 섬세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근데 예비 지정 받은 대학 15곳 중에 11곳은 통합 없이 단독으로 신청을 했어요. 통합 안 하고도 붙은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통합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통합보다 내부 혁신이 우선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충남대 교수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최인호 교수회장님이 말을 하는 거를 들어보면 교육부가 대학들한테 담대한 혁신을 주문했는데 되게 기만적인 얘기다 이거. 대학 간 통합이 어떻게 혁신이냐는 거예요. 통합해서 경쟁력이 올라가야 혁신인데 충남대랑 한밭대가 합친다고 해서 서울로 가려는 학생이 여기로 오게 만들 수가 있는 거냐. 과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든 지역이 사실 서울 지역도 일부 교육 인프라로 말하면 소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서울 시내에도 지금 통폐합을 눈앞에 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과정을 막아서는 방법을 꺼냈는데 그 방법이 정말로 막아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 이런다고 이 동네 빠져나갈 학생이 안 빠져나가나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2006년 부산대, 밀양대, 그렇죠. 전남대, 여수대, 강원대, 삼척대 등 국립대 간 통합이 이뤄졌지만 지역대학의 위기가 그런다고 해결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부산대, 밀양 캠퍼스, 강원대, 삼척 캠퍼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 글로컬 대학은 국립대의 크기를 그냥 줄이려는 그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시장주의 정책에 불과한 거 아니냐. 국립대를 줄이려는 정책이다. 네. 뭐 어차피 예산이나 이런 저런 것들 아끼려고 수를 줄이려고. 그렇죠. 크게 보면 이것도 공공의 영역을 축소하겠다는. 그렇죠. 네, 그런 거의 일환이 아니냐. 네. 뭐 그런 측면이 없지도 않고요. 네. 특히 이제 철밥통이라고 또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XSFM입니다.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다려냈느냐? 예, 8시간 넘게 다린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맛이 좋구나. 어마어마하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예,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 쌍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지금까지는 국립대 얘기인데 사실 한국대학 85%가 사립대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글로컬 대학 계기로 뭐 사립대도 통합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대구의 영남대, 유명한 영남대와 영남 20대 둘 다 같은 재단이잖아요. 그리고 계명대, 계명문화대, 부산의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 이런 데가 광주의 조선대, 조선간호대, 뭐 전북 익산의 원광대, 원광보건대 이렇게 좀 비수도권 사립대인데 재단이 같은 곳들 이 통합이 추진됐는데 그러니까 같은 재단 산하의 4년제랑 전문대인데 근데 이런 통합을 전제로 신청한 사립대는 이번에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다. 다 탈락을 했습니다. 무슨 기준이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예를 들면 일반 뭐 4년제랑 뭐 복 이런 전문대랑 그냥 뭐 같은 재단끼리 통합하는 건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대전에 4년제 일반 사립대예요. 둘 다. 배재대랑 모건대. 여기는 재단이 다른데도 통합을 전제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전국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도 사실 이번에 떨어졌네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느슨하게 연합대학으로 한다고 했다가 막판에 진짜 이럴 바에 통합하자 이렇게 해버린 건데 이 배재대 기획처장님 이여구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이 예비 지정이 우리가 탈락을 했잖아요. 6월 20일 날. 근데 그 다음 날에 전체 교직원에게 사업 설명회를 했대요. 이건 더 이상하네요. 그것도 하긴 했대요.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날치기로 했는데 망한 다음에 설명했어요. 아니 근데 그만큼 이 예비지정 탈락 발표가 좀 전격적으로 됐거든요. 리터럴리 뒤죽박죽.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사업 설명회를 한 건데 여기 딴에는 빨리빨리 한다고 한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급박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 를 설명을 했는데 되게 리얼한데 이제 배재대 1년 예산이 1,000억 원인데 이 중에서 200억 원은 국가 장학금으로 써야 되고 150억 원에서 200억 원은 국가 사업에 뭔가 수주를 해서 그 사업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금 수입 540억 원 중에 인건비로 400억 나가면 우리 배재대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은 140억. 근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시설 설비하고 뭐 인건비하고 다 하고 이러면은 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연 200억이잖아요. 5년간 1,000억 원이니까 이 글로컬 대학이 준다는 이 예산이 결코 작지가 않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이제 글로컬 대학이 묻는 질문이 정확하게 이거라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대학 절반이 없어져야 되는데 너네 돈 받고 뭐라도 해보다 망할래? 아니면 편하게 살다가 10년 뒤에 망할래? 우리가 이제까지 인간사의 다양한 요소들을 얘기해왔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무게감은 가장 큰 질문입니다. 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네. 되게 명확한 핵심이네요, 이 말은. 네. 예, 1년의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 10년이 그래도 학령인 것 좀 이러다가 훅 떨어지거든요. 네네. 훅 떨어지는 그 순간. 네, 그 순간 전에 뭐라도 해야 된다. 정말 저도 몰랐는데 몇 년 전부터 신입생을 면접 없이 뽑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학교들 꽤 많아요. 예. 사실상. 그래서 구성원들이 이미 알고 있다. 대안이 없다는 걸. 만약에 글로컬 대학 반대한다? 대안 있으십니까? 그럼 대안이 없다는
네. 그러니까 되게 그죠. 좀 리얼하게 들려주셨는데 지금 2023년에 이 사업을 합격해서 연에 200억일지 뭐 5년에 1000억을 나중에 몰아주는지 알 수는 없는 어떤 돈을 받게 되기로 결정된 학교가 10개, 14개 학교인데 그러니까 결국 10개 학교가 되겠죠. 네, 통합을 하면 10개 학교고 이게 소문이 나면 학내 분규가 아무리 심해도 오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학교 측은 이거 지금 더 많이 추진할 거예요. 내년에 붙어야지. 큰일 나 이거 안 돼. 네네. 하면서 내년에 경쟁률은 더 높아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들려고 많이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뭔가 교육부에서도 인증 못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낙인 같은 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지역 언론들의 시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내 분규가 있으니까 학내 분규와 지역 내의 이야기. 뭐 예를 들면 지금 경남도 도립대학 통합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거창대학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남해군으로 간다나 어디로 간다나. 그러면 이제 거창 군민들이 모여가지고 피켓 시위 할 거 아닙니까? 네. 시의원들도 나 사진 찍히고 네. 그럼 그거 보도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정이 안 됐죠? 그럼 선정이 안 됐다고 망신 주는 기사도 하나씩 만듭니다. 두 가지 무게가 동일하게 다가와요. 서로 반대되는. 그래서 어쨌든 배재대랑 모건대는 내년 글로컬 대학에 재도전을 한대요. 이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통합 주도권 둘러싸고 뭐 아까 충남대나 충북대가 했던 것 같은 줄다리기를 하겠죠. 네. 학교 명부터 시작되는. 네, 특히 여기는 법인이 다르니까. 배원대, 목재대. 의사결정 구조를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이렇게 법인이 다른 대학이 통합한 사례가 없거든요. 우리가 국립대끼리 하거나 무슨 종교 재단이 하다가 넘기거나 그런 것들은 있었어도 이런 식의 거는 없어서 사실은 우리 같은 모델이 잘 되면 합병하겠다는 사립대가 지금보다 더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지금 각자 도생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대, 전주비전대 그리고 예수대 이렇게 세 대학이 여기도 서로 법인이 다른데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주대는 국립인가요? 아니요, 사립이죠. 사립이에요? 네, 다 사립입니다. 세 개의 사립학교가? 네, 근데 이제 전주대, 전주비전대는 그 재단이 같고 예수대가 다른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재단들이 다 기독교 바탕으로 하고 있대요. 그러네요. 다 기독교 사학이긴 하네요. 그리고 세 대학 모두 간호학과가 있어서 뭔가 특성화 전략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고 여기는 이제 두 대학법인 이사회에서 통합까지 의결을 했대요. 네, 아까 배재대 보건대는 그렇게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전주대 기획처장님 홍선덕 기획처장님이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국립대 통합보다 몇 배는 어려운 게 사립대 통합이고 특히 법인이 다른 대학의 통합은 정말 그 자체로서 어떤 담대한 혁신, 교육부가 주문했던 그런 거로 평가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결과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사회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을 합치는 그러니까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부에서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주식이라도 있으면 편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대다수 사립대는 뭐 이런 거는 거의 하기도 어렵고. 근데 전국의 사립대가 278곳, 그리고 국공립대가 47곳이에요. 근데 글로컬 대학에 선정될 대학이 5년간 30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되면은 국립대가 뭐 통합을 해서 과점을 하고 사립대는 그냥 각자 살아남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죠. 30곳만 살리겠다는 모든 거냐? 학교 합해서 구제하겠다는 건 나머지 학교는 죽게 두겠다. 아까 이제 이 말씀에 기초에서 보자면. 네, 그런 의문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 연 200억 원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날 만한 예산이냐, 과연. 200억만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2020년에 서울대가 받은 정부 지원금이 4,866억 원. 근데 나머지 9개 거점 국립대의 정부 지원금이 평균 1,265억 원. 4분의 1.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수준인데 이 거점 국립대들이 받는 것이 과연 연 200억이 그렇게 대단한 금액인가 이런 얘기를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 예산이 확보될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편성한 예산조차 깎으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일단 선정되면 당장 내년에 나가는 돈만 1,000억이 넘죠. 좀 15개 대학이 선정이 됐나요? 1,000억쯤 되겠죠. 10대 10개 대학이면 네. 당장 내년에 일단 이 대학들한테 1,000억이 나가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일단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또 하려는 게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이걸 라이즈 체계라고 하는데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대학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한테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마다 사실은 재정 자립도도 되게 다르고 네. 행정 역량도 되게 다른데 이거를 뭔가 진짜 각자 도생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신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도비나 시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네 알아서 하라고 결국은 예. 물론 이제 국비의 일부를 그렇게 떼어준다는 건데 네, 충분히 떼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이게 자치경찰제에서 도입될 때도 이런 얘기 좀 있었는데 돈을 더 주고 하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남대를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네. 경남대라고 해서 경남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입니다. 이번에 글로컬 대학에 단독으로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대학 이제 사회학과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양승훈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에 따르면 이제 경남대가 있는 마산하포구 인구가 18만 명이에요. 근데 경남대 학부 재학생 숫자가 이미 10,000명이에요. 그리고 전임 교원이 422명. 그 교육받고 구매력이 있는 그 사람들이 422명이 되고 여기에 교직원, 조교, 각종 비정규직 연구원까지 합하면 사실은 이 경남대라는 대학이 마산하포구에 미치는 영향은 그냥 대기업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글로컬 대학 논의에서는 그런 각 대학이 지역 사회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위상인가 이런 평가는 안 한다는 거죠. 그냥 혁신성을 본다고 한 건데. 네. 사실은 이렇게 경쟁력 위주로 평가하면 문제가 대학이 없는 지역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대학이 진짜 그냥 혼자 독야청청 연구만 하고 외따로 있는 섬이라고 하면 그냥 서울이랑 뭐 거점 국립대만 살리고 거기에 다 몰아줘도 돼요. 네, 그냥 연구원과 교수들만 앉아 있는 곳이라면. 근데 대학은 그렇지가 않죠. 지역사회에 인재를 공급하고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고 뭔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싱크탱크를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이제 KTX를 타고 내려온 서울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얼마나 심도 있게 풀어갈 수 있겠느냐. 그죠? 우리가 창원에 마산에 무슨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항상 행정이 뭘 하려면 전문가를 불러서 위원회를 꾸리고 하잖아요. 그럴 때 대구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셔와야 되고 한다면 과연 지역의 자치라는 것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양승훈 교수가 보기에 이제 최근 입시에서 신입생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학교가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이 역사적으로 경제적인 의존 측면에서 봤을 때 다 대학 도시예요. 이 도시들이. 그러니까 대학 도시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 구조에서 대학과 그 대학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곳.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대학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위 지방대 개혁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학 도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조조정할 건가. 이 문제랑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도시를 같이 놓고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자체 정치의 입장에서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은 반드시 살려야 하는 존재가 돼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사안을 이렇게 엄포를 놓듯이 예산을 걸고서 마치 뭐 슈퍼스타 K 하듯이 뭐 사실은 그거는 그야말로 그나마 공개된 건데 이거는 전문가 22명이 글로컬 대학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아까 그 5쪽짜리 혁신기획서를 갖고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 평가를 했대요. 어디 호텔 같은 데서. 수능 출제하듯이. 근데 그렇게 결정할 일이냐는 거죠. 과연. 뭐하러 비공개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 세아 나가면 안 비공개 되고 좋아해요. 뭐 그러니까요. 공정하게 한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사실은 그럴 게 아니라 수험생, 학부모, 대학교육 전문가, 지역사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목소리를 좀 더 공개적인 장에서 이렇게 면밀하게 토론하고 사실 이래야 될 문제 아닌가. 그러네요. 그 비공개 22명이 한 지역의 생사를 결정지어버린 결과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혁신성이야 라고 하면은 되게 혁신이란 말은 이제 난 아무 의미값도 없이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공적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거를 모르겠어요. 저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고 이게 공정하다라고 하는 건데 네. 과연 공정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문제 일단 생기는 여기까지만 보고 있으면 이 사업이 글로컬 30이라는 사업이 지역과 대학이 망하는 데에 별다른 그 반전의 제공 계기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건 근데 분명해 그러니까 보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의 의도가 뭐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결과는 결국은 소멸이고 구조조정이고 숫자가 줄어든다는 결과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싸우고 있고 네. 결과가 안 좋게 돌아가면 학생들은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다거나 실제 손해를 볼 거고요. 그 양승훈 교수님의 말을 계속 이어가면 네. 사실 글로컬 대학이 내세운 게 학교 간 벽 허물기 그리고 학과 간 벽 허물기도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지역 대학들은 벽을 허물고 있다. 그러니까 비인기 학과인 인문사회 계열이나 어려운 이공계 전공들은 폐과를 하고. 이게 되게 재밌죠. 양쪽을 다 폐과하고 있어요. 아, 이쪽 끝과 이쪽 끝을 이렇게. 네, 그냥 둘 다 해서 그런 순수, 소위, 뭐 그런 것들은 폐과하고, 왜냐면 충원율이 안 나오니까. 신입생 충원을 자꾸 떨어뜨리니까 네. 이들을 없애고 당장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뭔가 실용적인 학과들, 막 물리치료, 뭐 이런 거라든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취업하고 바로 연결, 간호나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사실은 이게 지역의 전문대랑 경쟁하는 거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상황이 지금 4년제랑 이미 됐다는 경쟁하고 거예요. 있어요. 네, 혹은 뭐 요즘에 많이 생기는 게 반려동물 학과, 뭐 웹툰 관련된 학과, 뭐 웹소설, 네, 맞아요. 그래서 국문학과가 뭐 웹문학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리고 뭐 사학과랑 철학과가 역사문학 콘텐츠학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이미 해오고 간판이 있는데 가게 간판처럼 바뀌고 있죠. 이미 실용적인 학과를 제외하면 학과 체제라는 것 자체가 서서히 와해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취업하는 일자리가 또 숙련을 인정받아서 계속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직시해야죠. 그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역 대학에서 인문사회 계열의 교육이 과연 뭐고 공학 교육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열화된 소위 약간 대학 입결 체제에서 이 소위 지방대, 그러니까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낙인. 이거는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게 통합을 아무리 하더라도 글로컬 대학을 인정받더라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지난 50년간 아무도 허물지 못한 장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더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데가 생산직 대졸 공채를 시작을 했대요. 생산직 네, 대졸 그러니까, 공채. 네, 원래는 생산직 뽑을 때 대졸을 거의 안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른바 대공장이라는 데서도 글 잘 쓰고 디지털 기술하고 통계를 이해하는 그런 대학 교육 받은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앞이랑 악귀가 맞지 않는 역설이 들어섭니다. 대학 교육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이라고 부를 때 가지고 있는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당장 돈 되는 과들이 막 생기면서 근데 기업들은 챗GPT에 질문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네. 진짜 오히려 세상은 더 그런 대학 교육 받은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대학에선 직업 교육을 시키는데 정작 직업 현장에서는 인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더 필요로 한. 네, 뭐 꼭 인문이라기보다 어쨌든 모종의 뭐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대학 교육 받은 인재라는 건 굉장히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영혼 없는 단어 있잖아요. 창의성. 네. 중요하죠. 공감 능력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근데 그거 가르친다고 하면 대학 안 가고 싶어 할 거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거는 거점 공립대랑 뭐 지역의 사립대가 각각 뭐 연구와 교육 중에 어디에 집중할지 우리가 맨날 뭐 연구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이런 얘기 하는데 아직도 이런 역할 분담도 안 돼 있고 심지어 전문대랑 경쟁하는 판인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 이 대학에서의 교육 훈련과 노동 시장 이거에 미스매치가 엄청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할 거며 이걸 위해서 각 대학들이 어떻게 협력할지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등교육이잖아요. 대학은. 고등교육이 대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회적 논의 그게 굉장히 절실한 건데 지금 그게 없이 그냥 혁신성 있지 5쪽짜리 페이퍼가 얼마나 혁신적인가를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생각해보면 사실 그 고려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의 대책은 200억인 거네요. 연.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그죠. 뭐 그렇게 몰아준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죠. 정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논의 부재가 사람 현기증 나게 하는데 저는 이걸 꼭 뭐 보수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슷한 뉴스가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도 나왔습니다. 보수당이 대학 사업의 지원과 관련해서 대학들을 평가할 때 졸업생들의 연봉도 고가로 산정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반대가 되게 커져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10년 넘게 지금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승질난 상태인데 여기에도 불이 더 붙은 거죠. 네. 사람 이런 식으로 줄 세우냐면서 논의 안 한 거죠, 그냥. 제가 대학생 때 딱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게 이제 취업률로 대학 순위를 매겨가지고 지원금을 줘서 그래서 추계대가 한번 위기가 있었죠. 네,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상관없는 데에 취업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식당이라든가, 그러니까 전혀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도 막 아니고 우겨넣기. 사실상 알바인 곳에 교수가 얘기하니까 뭐 6개월만 일해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취업을 밀어넣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댓글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래 우리나라 대학 너무 많아. 그냥 지방 거점 공립대만 남기고 다 없애자. 좀 없애야 돼. 뭐 심지어 막 그런 제가 싫어하는 표현인데 개나 소나 대학 간다. 뭐 그게 우리의 문제다. 이러면서 그런 댓글을 너무 쉽게 달잖아요. 막상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학교 서열 문화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게 대졸자라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노동경제학자 중에 엔리코 모레티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에 따르면 한 도시의 대졸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숙련 노동자가 늘어나면 그 대졸자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고졸자나 고등학교 중퇴자의 수입이 더 크게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 결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숙련 노동자의 대학에서 배운 지식 이런 것들이 해당 지역의 모든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뭔가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데 활용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대졸 숙련 노동자가 늘어났을 때 그 뭐 거기에 맛집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네네. 뭔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이분이 직업의 지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이것도 되게 몇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네. 이거 재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10년 됐나? 제가 이거를 첫 번째 지방선거 준비하던 동안에 심심해서 이걸 읽어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상관없는 결론인데 선거 방송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된 책들 중에 하나. 그래요? 지역의 데이터. 예,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분석인데 다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지금 나왔으면 제목이 앞뒤가 바뀌었겠죠? 뭐요? 뭐 지리는 직업세계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따라야죠. 뭐 쉽게 말하면 그거라는 거예요. 연봉을 결정짓는 요소가 지역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졸자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그 자신이 받는 임금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100의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면 그 중에 50 정도만 자기 보수로 받고 나머지 50은 그 사회 전체에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데 그만큼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교육에 공적 보조금을 투입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뭐 심지어 북유럽은 아예 무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또 뭐 한국 대학은 다르다. 경쟁력이 없어서 다르다 막 이러는데 네.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큰 것이다. 그 가치가. 서열 문화는 열패감과 단짝인데 서열 문화 때문에 생긴 열패감은 그 서열의 정점에 올라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최고라고 해도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열패감 디폴트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서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보통은 그렇다고들 이론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장을 그렇게 신봉하면서도 신뢰하지 않아요. 대학 교육을.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졸업장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거죠. XSFM입니다.
8시간 정성껏 다려낸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어디? 맛있는데? 바다, 술, 그리고 다보상의 술안주. 안주. 각종 산지에서 걷어올린 고퀄의 안주. 맥반석, 치즈, 오징어 육포, 귀채 오징어 등 다양한 종류. 제품 수령한 그대로 바로 캠핑장 그리고 나들이로 향할 수 있는 소풍 세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징어 G4 같은 건어물에 믹스넛, 건자두, 건망고 등 새로운 제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즐기기에 딱 좋죠. 안 그러면 괜히 맥주 한 캔 먹으려고 또 뭐 김치 쳐다봤다가 뭐 냉동만두 구워봤다가 막 일이 커지잖아요. 설거지거리 늘어나고. 더워도 너무 더운 날 시원한 맥주와 함께 바보상회와 함께 해보세요. 액세스몰에서요. 제가 또 갔다 온 곳이 이제 안동대인데요. 전국에 많은 곳을 갔는데. 예,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취재하느라 다 간 겁니다. 조영 기자가. 부산, 대전, 네. 어디 캠퍼스가 제일 예뻤나요? 안동이요. 아, 진짜요? 네. 산이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래서 안구가 원래 안구래. 안동에. 안동. 네, 안동의 인구가 원래. 안동의 인구. 안구. 안동의 인구가 원래 30만이었대요. 네. 근데 지금 15만이에요. 엄청나게 떨어진 건데 이 경북 안동의 4년제 일반 공립대 안동대 신입생 충원율이 2020년에 99.9%였어요. 여기 지역에서 명문 그런 국립대인데 근데 2021년에 1년 만에 신입생 충원율이 72.9%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 되게 패닉 그런 1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팬데믹의 영향도 그만큼 좀. 학년 감소, 그런 게 좀 확 왔었던 이게 지역 소멸하고 겹쳐서 확 왔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가시화되는 때는 금방 또 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지금도 뭐 힘든 상황인데. 예. 그래서 안동대가 이번에 2, 3년제 전문대인 경북 도립대와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에 신청을 해서 예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구미에 있는 금호공대랑도 통합을 추진했었는데 이거는 안 됐다고 해요. 뭐 구미의 금호공대는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안동대가 뭐라고 냈냐면 인문학 소외에 대응해서 오히려 인문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기획서를 냈대요. 근데 야심찬. 근데 이 기획자의 말이 다른 대학은 아무 데도 인문학을 뭘 하겠다는 데가 없더라. 아, 이공계만 지지고 볶는다고 했지 인문학은. 그래서 니치마켓을 찔러보자. 자부심을 또 가지고 계셨는데 여기에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 지역에. 네. 그래서 이런저런 경상북도 산하 연구기관을 대학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을 냈나 봐요. 아, 그러네. 안동이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순수 학문 뭐를 공부해서 그 연구기관으로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4학년 때부터 학예사들한테 뭐 현장에서 배우다가 나중에 네가 학예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겠죠? 이건 나름 지역의 특성을 활용을 한 그렇죠. 거네요. 되게 잘 한 거죠. 사실은 이런 또 외국의 모델이 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안동대 기획자 관계자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좀 슬픈 얘기인데 이제 입학처장님이 이제 그 입학처장님은 학생을 유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대학 홍보팀이 사진을 찍으면 제발 학교 사진 찍을 때 산 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학생들이 안 온다고 이렇게 막 말씀을 뭐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슬픈 진짜 산 안에 있는데 어떻게 찍어도 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동대는 대학교 내에 서원이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아무튼 그런데 네네. 그래서 안동대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실은 이 울산시가 지금 국립대가 없대요. 그래서 국립대를 울산시가 자꾸 유치하려고 하니까 안동대 새 캠퍼스를 울산에 만들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내부 구성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없는 안동대를 상상해보자 이러면서 그게 우리의 살 길이 아니겠는가.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일단 살아야 서대문의 되는 경기대.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안동대 기획처 분이 말하기를 이제 국립대 책무와 대학의 역할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까지 울산으로 가버리면 이 지역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은 되게 쉽게 거점 국립대만 남기고 다 없애자고 얘기를 하지만 대학의 기능이 꼭 학생을 키우는 데만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안동대가 단독 대학으로 되든 분교로 남든 만약에 이 대학이 없으면 이 지역은 그냥 죽는다고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뒤집어 말하면 지역이 살아있는 동안 지역의 삶에 대학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니까 삶이 녹아있는 곳이라는 뜻도 돼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선거방송할 때도 그렇고 저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지역사회랑 같이 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사회 수주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동대로서는 글로컬 대학이 사실상 대학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제 경북의 인구당 의사수가 전국 최하위래요. 굉장히 의료 인프라가 약한데 앞으로는 이제 의대를 유치해서 여기 자체를 좀 고령자랑 친화하는 그런 도시로 좀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좀 지역 사회를 이런 식으로 뭐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방 정치가 해야 할 비전도 같이 그리고 있군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여기는 고령자가 많은 도시니까요. 그걸 이제 저기 지선 때 가면 이제 교육, 의료, 클러스터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지선 때 신나게 깔깔깔깔 하지만 무언가는 돼요, 또. 아니 그리고 우리가 클러스터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많이 나온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생각해 보자고요. 햄프시드를 안동에서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어디 있는데 연구진한테 수주받아서 했을까요? 그렇죠. 사업 시작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긴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많이 가는 건 맞아요. 지난해 한국 대학 진학률이 73.3%, OECD 평균이 44%인데 30%포인트 높습니다. OECD 평균보다 네. 2배가 약간 안 되네요. 네. 사실은 뭐 나중에 대학 가는 분들도 많으니까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졸자가 많은데 사실 대졸자가 갈 만한 일자리는 부족하죠. 그리고 그렇죠.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네. 근데 이렇게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눈높이를 낮추라고 많이 하잖아요. 너네가 무슨 대학을 가지 말고 그냥 공장에 가라고 말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생산직도 그런 연구 인력이 더 필요해지는 시대고 뭐 생산직이더라도 대졸자를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졸자가 적은 사회로 갑자기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나이 때 우리 나이 때는 이제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뭐 에이 공장이나 가지 뭐라는 말 쉽게 했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그런 말 못 한대요. 공장은 어려워요. 네. 그럼요. 네, 정말 살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엄혹한 현실을 좀 더 보자고요. 한국제를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회사가 먹고 살려면은 수출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수출하려면은 베트남이랑 중국을 이겨야 돼요. 가격을 더 낮출 방법은 없으니까. 제조업과 생산직 보통 유능해가지고는 한국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등교육은 꼭 필요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 2천만 노동자 중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정규직이면서 노조가 있는 우리가 좋은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그 노동자가 7.2%밖에 안 돼요. 전체에. 근데 이 사람들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집단에 비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집단의 시간당 임금이 절반도 안 돼요. 43.9%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2%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성벽 안에 들어갈 확률을 지금 수도권 대학 입학이 사실상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인 거지. 이건 30년째 바뀐 적이 없어요. 네. 이것을 무슨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하듯이 무슨 교육 당국이랑 사교육이 뭐 이권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사교육이 이렇게 강해지고 뭐 이런 문제 혹은 뭐 지방 국립대 교수가 너무 철밥통이어가지고 연구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수도권 대학 명문대 나아가서는 의대가 보장하는 그 초과 수익 그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이 신입생 충원 지역이 안 되는 거 포함해서 사실은 이 초과 수익이 왜 작동하는지를 밝히고 이 경쟁의 결과의 차이를 줄여주는 게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경쟁 결과의 차이를 줄이는 일을 몹시 못마땅해하죠. 그게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니까요. 공산주의나 혹은 도태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또 네, 이번 정권 들어와서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점이고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경쟁 결과의 차이를 줄여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차이를 늘려주는. 네. 실패한 사람에게만 자본주의, 성공한 사람에게는 사회주의. 문턱만 넘으면 정말 우리는 세상 편해지는. 예.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큰 회사들은 나랏돈 매겨가지고 그렇게 살려주는데 실업급여주의가 싫으냐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저출생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다. 취업의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하는 사람은 취업 절벽을 해소할 생각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선거 시간마다. 아니, 아이가 많은 세상, 젊은 사람이 많은 세상을 만들고 싶으면 고쳐야 할 것은 1000가지 만가지인데. 네. 그중엔 당연히 교육이 있죠. 그러니까. 예. 인구가 줄어드니까 대처해야 돼라는 말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줄어들었으니까 빨리빨리 죽는 방식으로 바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막 얘기했는데, 교육개혁이 뭔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권 카르텔인 줄 알았더니. 이권 카르텔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교육개혁이라는 게 그것만 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이제 균형 발전이라든가, 산업정책이라든가, 노동시장 개혁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뭔가 각 분야에 모종의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 상정하고 뭔가 수사로 때려잡는 것만 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균형 발전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수도권 대학에 얼마 전에 반도체 학과 정원을 엄청 늘렸어요. 2,000명. 네. 근데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린 게 20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에는 더는 집중시키지 말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네. 그냥 좋아 빠르게 강화해서 네. 반도체 부족하대 늘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균형 발전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이 그리는 비전을 연결하고 그거를 균형 발전하고 조화시키는, 그 안에서 이제 4년제 전문대, 공립대, 사립대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사실 이런 게 되게 오래 걸리고 지난하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수사만 하고 있고 개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학교가 어디로 이전되느냐, 혹은 어딘가에 새로운 학교가 들어오느냐, 한전대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있었고, 그 거의 10년짜리 싸움이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지역 간도 굉장히 많이 싸우고 정부에서도 그 지역 간 안배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근데 그 고민 모두를 그냥 싹 다 무시해버린.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그래도 세종에 행정도시 만들고 네.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 경남 부류경에 메가시티를 만드는 네. 이런 논쟁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전체적인 이 국토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림은 별로 안 보인다. 네. 이제는 한 발이라도 나가기 위해서 서울에 앉았는 전문가들도 한국의 전통적인 보수와 한국의 전통적인 리버럴들이 국토균형 발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차이 정도는 직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거래소 이전한 지 이제 18년쯤 됐습니다. 2005년에 옮겨갔으니까. 이게 이런 류의 이전들은 거의 다, 혹은 행정도시 건설은 거의 다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 18년 사이에 아까 부산대 얘기 나왔는데 어제 부산 시내의 대학교의 경영학과 경제학과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되면 나는 금융업계 인사로서 가장 대우 잘 받는 사람으로서 계속 부산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 부산의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 여긴 다 좋은데 직업이 없어요. 라는 말을 좀 줄여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다시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사형통신사 기자들은 그래서 생기는 국가 이익이 얼마고, 지금 산업은행 이전 지금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경제지에서 반발 기사 내면서 뭐 노조원들이 조합원들이 서울 떠나면 나는 회사 안 나간다. 뭐 이런 얘기 그냥 그대로 실어주고 사실상 드러내면 안 되는 치부 같은 것인데 그냥 그대로 꺼내서 보여주고 균형 발전은 먼 세계의 일이 돼버립니다. 지난 정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의 굉장한 숙제다. 이거 진짜 해결이 안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아예 쌩을 까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잘 사는 것만 중요해지. 쌩을 까버리니까 사실 문제로 잘 보이지도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 국가경제 15조 손실. 산업은행 노동조합과 한국재무학회. 이거 막 제목 뽑아줍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국민연금공단도 예를 들어 전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재 확보가 또 어렵고 계속 그만두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고급 인재가 필요한 또 그게 이제 과도기를 거쳐서 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겠지만 큰 기관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과도기를 거쳐서 거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를 한 10년, 20년을 보고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되게 큰 문제죠. 네. 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정치가 만약에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100년 동안 대한민국은 현행 헌법에 의하면은 20개의 정부가 들어서거든요. 네. 그 20개의 정부가 따라줘야 돼요. 우리가 그게 참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세종시가 이만큼 커졌고 다행히 보수가 좋아하는 부동산 욕심도 거기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혁신 도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전주는 그럼 앞으로 20개의 정부가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알맞는 인재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대학을 키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뭘 하고 우리 동네에 지하철 깔아주세요. 집회를 하고 복작복작하면서 대전 시티즌이 우승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거기서 늙어 죽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100년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한 20년 차에서 지금 포기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사실 국회가 그래서 세종에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네. 네. 그것도 진짜 지겹게 안 가네요. 안 되고 있죠. 뭐. 네. 네. 그래서 이제 천공이 처음 떴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이대로면 대통령실은 5년 뒤에는 세종 가야 된다. 보안이 취약하지 않게 완전히 새로 지어야 된다. 네. 천공의 제일 웃겼던 제목은 전 그거였어요. 뭐 노동자 퇴치 운동. 아니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천공에 대한 새로운 이론은 헬마우스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누군가에게는이라는 말도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 모두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짧게는 대학에 계신 공부 노동자와 대학의 노동자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지역 온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인프라가 사라지면 내 마음의 여유도 같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안에 안 들면 다 없으니까. 근데 진짜 인프라도 너무 신기해. 서울에서 고속버스 타고 30분만 내려가면은 인프라가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체감상. 특히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울산 같은 기형적인 대도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국립대와 공공병원이 없는. 잘 사는 도시. 네. 그게 한국의 미래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 기자 다음 달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이번 총파업과 관련된 이야기 보따리를 딱 하나만 네.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연에서 통과한 노조. 아니 랜덤으로 뽑은. 그랬어요? 네, 지난번에 국감 때도 랜덤으로 국회의원들 불러왔잖아요. 그렇죠. 제일 잘했다고 포장했지만 그렇지 않았어. 토요일 시간에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